안녕하십니까. 통일브리핑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통일부는 고향을 품다 평화를 잇따를 슬로건으로 북향민과 정착지원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뭉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인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향민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경험은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개관 예정인 동북아 평화자료원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폭염, 호우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장관은 동북아 평화자료원은 국민들이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찾는 세계적인 동북아 평화자료의 보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계 각국은 이미 치열한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을 넘는 인문학에서 만나봅니다. 재생에너지를 계속 발전시키면 달콤한 러시.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탄소를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많이 말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번역하면 재생인데 옛날에는 뭐 전력원이나 이런 걸로 쓰지 않던 애들을 새롭게 전력원으로 고민하게 된 애들을 신에너지로 분류했었고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수소 이런 애들이었는데 네. 정책에 이제 재생과 수소 에너지를 분리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 재생은 자연에서 에너지가 올 때 재생.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력, 뭐 태양열, 지열, 바이오까지 이런 정도를 재생이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이상 발전량 비중을 가져가게 네. 하자라는 정책적인 지향을 갖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많이 댓글에 많이 달던 게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어쩌고 태양빛이 별로 없고 바람도 없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일조량이 어떤가 사계절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진 않거든요. 많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캘리포니아 같은 일조량을 갖진 않았지만 그렇게 태양광을 많이 한다는 독일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비중이 거의 뭐 20% 이제 거의 육박하게 되는데 17%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보다 일조량이 훨씬 나빠요. 그런데도 비중은 높잖아요. 24시간 중에 이렇게 적분해서 빵빵한 사각형으로 에너지를 얻는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그걸 3.6시간쯤 발전한다고 말해요. 얘를 이용률이라고 말하고 캐패시터 팩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24분의 3.6, 15%의 이용률을 가져요. 그러면 가령 사우디는 한 23%, 독일이 한 11, 12, 네덜란드 이런 데는 9%, 뭐 덴마크 이런 데는 더 나쁘죠. 그런데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5년에 8.7%예요. 우리나라는 5.8%쯤 돼요. 평균보다 좀 낮죠. 낮네요. 그러면 지금 종합해 보자면 그 태양광 에너지 발전의 효율은 이용률은 이용률은 평균 정도인데 자연에서 오는 이용률은 그 지금 개발의 속도나 적용률은 평균보다 낮은 상태인 거죠. 기술이 없진 않고 네. 다만 보급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찾으려면 누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네. 햇빛은 느리지 않고 네. 바람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우디만큼 좋지 않잖아 라고 네. 말할 수 있잖아요.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용량으로 치면 많아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태양광의 보급 용량이
36기가와트 정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용량만으로는 세계 10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에너지는 안 그렇겠냐는 거죠. 네. 이거를 1인당 얼마나 발전하느냐로 따져봐야 되겠죠. 1인당은 당연히 10위 안에 없죠. 근데 이제 미국이 아무리 화석연료 지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2위로 많이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1인당 발전량을 치면 미국은 10위 안에 있어요. 중국은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네. 한국도 용량이 10이지만 1인당 발전량으로는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많이 쓰는 거죠.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양과 산업의 구조, 여기서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조업이 많아서 그렇게 못해. 태양광 풍력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못하는 애들을 가져다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산업이 에너지 전환의 그 영역으로 넘어간 게 결국은 다 산업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를 써서 상품을 만들었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탄소세 네. 얘기하고 뭐 아리백, ESG 이런 얘기 다 나온 이유가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제품을 만들 것이냐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산업이 잘 살려도 탄소 중립을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물론 태양광을 100% 못해요. 어떤 것도 하나의 전원이 대세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하나의 에너지로 다 하겠다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전 세계 에너지 믹스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조차도 태양광, 덴마크조차도 깔 수 있는 태양광을 최대한 깔고 그 다음 잘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을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늘 상정하고 보급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서 보급을 전환을 충분히 속도 있게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에너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해 그렇죠. 오다가 속도를 도저히 재생에너지로는 따라잡을 수 없어서 다시 화석연료나 아니면 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AI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가는 것과 그리고 친환경이 아닌 어떤 에너지들을 그 수요에 맞게끔 맞추려고 하는 공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쟁들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해서 덜 쓰려는 거가 유예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실제 데이터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분이 유예되진 않아요. 믹스가 중요하고 어떤 에너지건 재생이 늘어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써야 되는 화석연료를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2025년에 신규 증가된 전력원을 살펴보면 그 신규 전력원의 발전원은 뭐였냐면 태양광 풍력이 99%. 결국은 이 에너지 정책 기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고 열심히 깔고 속도 있게 깔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더 회복력이 좋은 거예요. 이제 석탄 에너지를 장악했던 영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석유 에너지를 장악했던 미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북한과 관계가 좀 열리면 말씀하셨던 히토류 있잖아요. 맞아요. 평부 그 정주에서 난다라고 하는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와 바로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철도만 연결이 돼서 러시아와 연결이 된다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결되려고 하는 시베리아 힘2가 계속 가스관이 연결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균형을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가스, SMR의 우라늄은 또 북한의 노총 강산에 많거든요.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에너지를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혹은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의 핵심은 남북관계에 있다 아이러니하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에너지 믹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에너지원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에너지에 관해서 이렇게 깊은 얘기 들어봤는데 각각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탄소 발자국 하셨을 때 나 어저께 소고기 먹었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식생활이나 아니면 뭐 AI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적게 활용해야겠다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지금은 남북 관계가 좀 교착돼 있는데 결국에 우리 또 에너지 문제가 마지막에 활용정점은 남북 협력이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또 오늘 간절히 하게 됐습니다. 국력이 있어야 전쟁 억지력도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기술을 가져야 기술로서 뭔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외교도 더 원활하고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너네는 뭘 내놓을 것이냐 이런 협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기술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화와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씩 꼽는다면 뭐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그래서 평화를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제2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맞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73명의 예술가가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의 아픔과 희망을 그려냈는데요. 현장을 통해 만나보시죠. 누군가에게는 역사 속 한 장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전시. 지구촌 작가와 함께하는 기원 73 프로젝트를 다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수많은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그날의 이별은 끝나지 않은 현재로 남아 있습니다. 통일부는 제2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열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4살 꼬마는 백발의 80 노인이 되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갓 결혼한 아내는 90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이들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총성은 멈췄어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는 기억의 날이자 완전한 평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는 다짐의 날입니다. 이산 가족과 납북자 가족을 향한 위로의 마음은 북녘을 마주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12개국 73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특별 기획전인데요. 6.25 전쟁 참전 군인이자 북에서 온 실향민, 그리고 이산 가족이기도 한 이승택 작가. 그의 작품에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삶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분단 현실을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자기 삶으로 체험하신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90세가 훨씬 넘은 그런 연세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이건용 작가는 서로 다른 두 색으로 남과 북을 표현했습니다. 두 색이 하나로 어우러지듯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한반도를 향한 바람이 녹아 있습니다. 차주만 작가는 철망 사이를 빠져나간 새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유와 희망을 상상하게 합니다. 양화선 작가의 소박한 집 한 채.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언젠가 다시 가족의 온기로 채워질 날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은 언어와 이념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도 작품을 통해 평화를 향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인고라는 독일 작가님이세요. 이 작가님도 문화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그런 분단을 그리고 통일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화면을 보면은 왼쪽은 북한 아파트, 오른쪽은
한국 나만의 아파트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으셨고 이 놀이터는 분단되기 이전에 놀았던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한의 어린이, 북한의 어린이가 서로 함께 다시 예전의 어린이들처럼 놀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염원을 담은 작품입니다. 분단 이후 강제로 멈춰버린 시간과 기억. 이번 전시가 언어와 이념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